네, 시장에 대한 전략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시장은 미국의 부양책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통합의는 어려워 보여도 핀셋 합의가 나와줘야 시장이 좀 버텨줄 거다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핀셋 합의조차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오늘 새벽까지 이제 뉴스를 확인을 해보시면 스티브 무누신 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대표가 이제 합의에 좀 불발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국 주식 좀 내렸는데요. 일단은 핀셋에 대한 기대감조차도 이제 약해지면서 재정정책발 경기 부양 기대감은 좀 많이 완화된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 입장에서는 사실 상단이 좀 제한되고 하락폭이 좀 열리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정책이 공백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이제 정책 공백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 지표가 빠르게 회복을 했었지만 이제는 이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안 되면은 또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의구심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3, 4개월 동안의 이 정책 공백기 시점은 주가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대선 이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합의는 볼 텐데 돈은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문제인데 당분간은 어려운 장세가 예상이 된다. 보수적으로 보시고 계세요. 국내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19가 오늘 신규 확진자가 100명 넘어섰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요. 이와 맞물려서 코로나19와 상황과 시장에 좀 연결을 시켜주신다면요. 네,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리오프닝 지수가 계속 올라오면서 언택트보다는 컨택트, 그리고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이런 로테이션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정책 모멘텀이 좀 부진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유럽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3차 팬데믹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또다시 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전망을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언택트나 콘택트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쓴 자료를 보시면 경기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한 침체 국면에 진입을 하고 이후 통화 정책을 굉장히 세게 내보면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V자형 반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상승 흐름이 이어지느냐, 아니면 이제 완만하게 가느냐, 아니면 하락을 하느냐, 이 차이라고 보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다시 침체 국면에 진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침체라는 국면에서 회복이라는 국면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코로나라든가 정책이 생각보다 빨리 안 나온다고 해서 다시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의 상승에서 급격한 하락을 나타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박스권 흐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대선도 있고 정책도 지연이 되고 코로나도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변수는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의 대응 전략이 지속적으로 좀 필요해 보입니다.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달러당 원화 가격이 오늘은 좀 반등합니다만 그동안 급락 추세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1,130원 수준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 되면 사실은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야 맞거든요. 과거의 그 사례를 보면.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더디죠? 네, 과거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그 원달러 환율 간의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1000원에서 1100원, 그리고 1100원에서 1150원대, 이때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해야 되는 구간은 맞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일단 먼저 원화 강세가 최근에 좀 나타나는 이유는 저희는 위안화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달러 약세, 이 두 가지 요소가 겹쳐지면서 원화가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이 평가 절상을 하면서 강세의 압력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재정 적자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까지도 달러의 흐름은 추세적인 약세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는 전제 조건이 이제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흐름은 지금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원화의 강세 흐름은 지금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것이냐라고 본다면 원화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환차익이나 환차손에 의해서 수급이 움직이기보다는 최근에는 경기 민감 국가들 전체적으로 수급이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와 환율의 흐름이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대한 축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언제 해소되느냐? 저희는 대선 이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환율로 인해서 환차익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부분은 굉장히 약소하다.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성 변수가 좀 해소가 돼야지 외국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 우리 시장을 이끈 건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 아닙니까? 이 개인의 수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대주주 요건인데요. 지금 속보에 따르면 여당이 인별 5억 원 안을 다시 제시해서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머니투데이 보도가 새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여기에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뉴스플로우도 저희도 체크를 해드릴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5억 원으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사실 좀 긍정적인 뉴스긴 한데, 연말에 이런 대주주 양도세 부분은 사실 개인 수급에는 좀 부정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코스닥 중심으로는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다양한 악재가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주 이슈로 인해서 개인의 차익 실현 욕구는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하락 압력을 주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반적인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가 대선 이전과 대선 이후 이렇게 두 가지로 전략을 나누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짧게 본다면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유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일단은 회복기이고 아직은 경기 지표가 개선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의 랠리가 맞는 것 같고요. 대선 이후에는 저희는 정책 민감주로 좀 갈아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개선이 돼서 경기가 회복되기보다는 정책의 힘으로 인해서 경기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정책이 돈을 주고 지원을 해주는 산업이 계속해서 동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8개월 동안 굉장히 긴 확장 국면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가 그렇게 길게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가 개선되기보다는 팡주라는 거대한 IT 기업들이 크게 진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생산이라든가 소비로 자극을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오히려 같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후에 회복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이제 지표가 개선이 되니까 경기 민감주가 가겠지만 이후의 지표 개선은 결국엔 정책의 지원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정책이 지원하는 산업, 결국에는 그린이다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내년도 2021년 한 해 동안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린 테마 산업이 계속해서 길게 동행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관련주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시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섹터를 크게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 더 제가 깊게 질문 드릴게요. 경기 민감 섹터는 단기간에는 괜찮고 대선 이후는 그린 섹터라고 하셨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하면 지금 짧게 볼 만한 건 어떤 섹터가 있다고 보세요? 네, 아마 5월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경기 민감주가 거의 한 3, 4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산업재라든가 소재, 건설기계 한국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페노션이 좀 급격하게 올랐다가 지금은 좀 많이 내렸는데 뭐 이런 섹터들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런 경기 민감주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송이 가장 경기 민감주 내에서는 좀 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런 흐름이 좀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래서 뭐 솔라라든가 아니면 뭐 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고 한 번 더 나아가서 2차 전지 뭐 최근에 언택트가 이제 컨택트로 바뀌면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2차 전지 관련주가 다시 뜰 수 있는 게 이제 내년도 그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미국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 이후를 지금은 준비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린 테마는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투자전략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출발 마켓온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이고요. 오늘 한 1% 안팎의 양지수가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형주 위주의 매물 부담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7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800억 원 거래소에서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수급의 방향성 그리고 종목별로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에 주목을 하시면서 오늘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끝까지 MTN과 함께 좋은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